저희가 며칠 전에 그 이상엽 회계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지금 월요일날 그런 보도를 해드렸었죠.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인프라 지출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세제 개편 내용이 있는데, 이 세제 개편 내용이 세금을 바꾸는 내용들이 상당히 위험천만한 내용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사망세가 과거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사망세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지금 임팩트 있게 와닿아서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른바 사망세라는 제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민주당에서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할 때 미실현 시세 차익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 즉 일명 스텝 액트, 스텝 법안이라는 거죠. 스텝 법안이 10년간 연평균 74만 5천 명의 실직자를 포함해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번영촉진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자신은 이제 무당파인, 그러니까 어느 당에도 소속이 되지 않은 Regional Economic Models라는 곳에서 이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약칭으로 레미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레미라는 곳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74만 5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매년 74만 5천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단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업에 투자했던 가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후대에 물려줬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는, 이 상속세 계산하는 그 기준을 내가 처음 투자했던 자금에서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게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인데, 이 스텝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이상엽 회계사의 동영상을 올려놓을 텐데요. 미주알 코주알 통해서 그것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스텝업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이게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유산으로 넘겨지는 것이겠지만, 정작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바로 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이런 작은 비즈니스들을 이제 후대에 물려주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세제 개편안은 크리스 밴 홀렌이라는 이분인데, 크리스 밴 홀렌이라는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이 법안을 처음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스텝 액트라는 것을요. 이 내용에 보면은 100만 달러까지는 이제 그 상속세를 면제해 주지만, 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업 베이스를 갖다 다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현재 1억 달러 가치가 있는 사업을 수십 년 전에 시작을 했다가 1억 달러 가치 있는 기업으로 키워놓고 사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현행법은 사업의 비용 기준이 사망 시 현재의 가치로 맞춰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이 그 사업을 가족 구성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 액트라는 이 법안에 따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최고의 양도소득세율인 39.6%의 순투자 소득세, 그러니까 39.6%의 양도소득세에다가 플러스 순투자 소득세 3.8%, NIIT라고 하죠. 이것이 지금 덧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의 면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상속자는 9,9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액이 4,296만 달러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1억 달러짜리 기업을 지금 이제 자손들이 물려받는데 4,296만 달러를 내야 된다는, 거의 절반 가까운 거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갑자기 지금 제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근데 그 세금을 낼 만큼의 돈을 4,296만 달러가 집에 있느냐? 예. 사업체를 1억 달러짜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집에 돈이 4,900만 달러가 있겠느냐? 없죠, 당연히. 네. 뭐 당연히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힘들죠. 그렇게 가지고 있기가. 결국에는 그 사업체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은 그 사업체를 오히려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고 참 열심히 키워서 중견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그 정도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해온 기업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물려받으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이런 문제들은 결국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 분석에서 주목한 다른 영향으로는 미국의 경제 생산, 민간 투자, 연구 개발 지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에 걸친 기준 사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쭉 풀어보았더니 국내 총생산의 손실이 8,24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산이 나온 것이죠. 민간 투자 감소 부분에서도 6,120억 달러가 손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연구개발 지출에서도 62억 달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손실이 기회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이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연구 분석은 FBEC, 그러니까 Family Business Estate Tax Coalit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를 대신해서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 앤 영이 예측한 연구 자료하고도 유사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기초세금 충당 부채의 단계를 폐지하면 비록 REMI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GDP를 해치고 GDP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이 언스트 영 연구에서도 결국은 드러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스트 영이든 램이든 둘 다 연구해 본 결과 스텝 액트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경제에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다. 이 정책이 아까 앞선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조 바이든이 내놓았던 두 번째 인프라 법안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독소 법안들이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협상에 응해주지 말아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에서 지금 열세긴 합니다만 하원도 소수당이고 상원도 딱 50명만 가지고 있는 열세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동원을 해서 이걸 처음에 효과적으로 막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막으니까 결국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차피 둘로 나뉘어져 있는 패키지 처음부터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두 번째 거는 예산 조정 방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강행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미 제조업자 협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총연합회인데 이곳에서 조세 및 국내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인 크리스 넷램이라는 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넷램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텝업 베이스는 기업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가족 소유의 제조업자들을 중요한 세금 청구서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 내 대에서 열심히 쌓아놨는데 우리 후대에서도 좀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기껏 아버지 때에서 만들어서 아들 때에다가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양도소득세를 내라라고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어느 사람이 기업을 키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도소득세 내지 마라. 그냥 그 기업은 계속 너희 가업으로 이어갈 거면 그냥 가업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제 트럼프 때 와서 그렇게 해줬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부모 때로부터 자녀들 때로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대로 계속해서 이 기업이 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벤 홀렌 같은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완전 부자들 위한 법이다. 부자들을 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세습하는, 부를 세습시켜주는 부자들을 위한 법이지 이게 전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평하지 않다.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데 그 논리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사회의 기여도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부분을 왜 자꾸 뺍니까? 부자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부자가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무조건 부자는 나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좋은 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고, 예. 그 더 많은 세금들을 내는 과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에 기부하고, 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또 부대적인 일들까지도 같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되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딱 잘라가지고 너 부자네? 그래? 그러면 세습하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줘서는 안 돼. 절반 우리한테 내놔. 그래가지고 정부가 민간인들의 재산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꼴이 돼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막아야 한다. 예, 막아야 한다.